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챗 GPT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챗 GPT라고 하는 초거대 AI가 등장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걸까요? 이 챗 GPT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그 창조라고 하는 영역에 진입한 생성 AI로 세상에 없는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면서 참 진짜 무섭고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욱더 놀라운 거는 기존의 AI 모델 대비해서 언어의 맥락을 더 정교하고 또 이해하고 정교하게 이해하고 또 오류를 수정을 하면서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게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챗 GPT의 등장이 굉장히 놀랍고 기도 하고 또 반면에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런 기술들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한번 고심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챗 GPT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 GPT는 세계 최대의 AI 연구소인 오픈 API가 자연언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 GPT 3.5를 기반으로 제작한 대화형 챗봇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챗 GPT는 그 생성 AI의 대표적인 모델인 GP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GPT는 말 그대로 우리 이게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데요. 이게 자기 학습을 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하고 또 그런 생성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와 맥락을 처리할 수 있는 바로 트랜스포머 기술, 즉 변환기 기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생성 API라고 하는 생성 AI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 생성 AI 기술의 하위 분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오픈 AI의 챗 GPT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엔비디아랑 그 MS의 MT NLG야 또 구글의 스위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 생성 AI의 한 그 모델로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오픈 AI의 델 E2 그리고 구글의 이미지언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이미지 생성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챗 GPT가 우리 뭐 굉장히 진짜 지금 그야말로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챗 GPT가 수능을 보게 되면 과연 결과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흥미로운 그 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링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미 하원 의원의 연설문을 쓰고 여러 자격 시험에도 거의 합격 수준의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제 윤리, 안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겠죠. 홍하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죠. 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영어나 한국어로 질문하면 답을 하는데요. 단순한 대화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논문도 쓰고 번역까지 해줍니다.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서는 50%를 넘는 정확도를 보였고 로스쿨 졸업시험에서도 평균 C+ 이상의 학점을 받으며 의사,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인터넷 문서와 책을 비롯한 자료를 3천억 개 이상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로 오픈 AI라는 미국의 벤처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에 도전하는 인공지능, 문제는 없을까요?
미국 하원 의원이 연설문을 낭독합니다. We must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like the Israeli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leadership role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연설문을 쓴 건 다름 아닌 인공지능, 챗 GPT였습니다. I wanted to spotlight this for Congress so that we have a debate now about purposeful policy for AI. 콜롬비아에선 한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챗 GPT와 상담을 했다고 고백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챗 GPT는 시나 소설 쓰기 등 창작의 영역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that the public have gotten their hands on it and have gotten to play with it and can see what it can do. 우리나라에서도 통할까요? 봄이 다가와서 입춘 대기를 소재로 시를 써달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오면 새로운 꿈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그럴싸한 시도 써줍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떨까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영어 시험을 챗 GPT에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듣기 평가를 제외한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챗 GPT는 지난해 12월 1일 공개된 이후 하루 평균 1,300만 명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에 도달하는데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틱톡은 9개월이 걸렸지만 챗 GPT는 단 2달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선풍적 인기에 개발사 측은 이용료 월 $20의 유료 버전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빠른 성장 속도로 일상 곳곳에 파고들고 있지만 우려도 큽니다. 대학에서 이 인공지능으로 작성한 과제를 제출해 부정행위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국 뉴욕시는 모든 공립학교에 챗 GPT 접속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악성 코드와 유해한 콘텐츠 제작 같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체적으로 AI 윤리와 안전에 적용이 된 제품인지를 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거친 후에 안전성과 윤리성이 확보가 되면 출시를 해야 돼요. 이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를 해야 되겠죠. 챗 GPT의 돌풍을 계기로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IT 기업들도 앞다퉈 AI 챗봇 서비스에 나설 계획인데요. 편리함과 접근성도 좋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화경입니다. 자, 이처럼 챗 GPT가 굉장한 열풍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챗 GPT가 이제 2018년 제일 처음 GPT라고 하는 게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이미 이제 비슷한 언어 모델이 많이 나와 있었고 또 이제 그거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떤 두드러진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GPT-2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모델의 어떤 크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크기가 이제 어떻게 변화됐냐면 GPT-1이 1억 1,700만 개의 매개 변수로 학습을 하는데 반해서 GPT-2는 15억 개로 GPT-1의 12.8배 수준에 달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GPT-3는 이제 기존에 공개된 어떤 그 MS의 튜링 NLG보다도 모델의 사이즈가 10배 이상 큰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초대규모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이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AI의 지능이 더 높고 또 정교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 기능 역시도 관심을 받은 것만큼 이상으로 굉장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의 어떤 단어의 그 양을 보면은 크롤링 4,100억 개, 웹 텍스트 190억 개, 책 120억 개, 그 다음에 550, 위키피디아 30억 개 규모로 굉장히 아주 초대규모의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의 어떤 그 산업적 영향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컨텐츠 분야로 교육 분야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절 가능성으로 인한 그런 학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교육 방식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이에 따른 AI 활용 범위 검토 등에 대한 대응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광고 미디어 분야도 굉장히 이 챗 GPT의 그 산업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강력한 맞춤형 컨텐츠 생성이 지금 가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 그 분야, 그럼으로 인해서 예술의 어떤 가치가 하락되거나 또 비윤리적인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이 생성될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상세계에서, 즉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어떤 서비스의 향상이라든지 가상 공간의 개발 등 그러한 것들에 관련 지원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상세계의 어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메타버스 세상이 더 빨리 도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의 어떤 그 산업에서도 역시 이 챗 GPT가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분야예요. 그래서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의 선제적인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인데요.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가 생성된다든지 프로그래밍 언어 변환 등으로 이제 보안 업계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를 적극 활용을 해서 사이버 보안 기술의 고도화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챗 GPT가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단순한 사용자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 이제 영화 시나리오라든지 소설, 노래 가사, 뭐 전단지, 금융보고서, 계약서 등등, 뭐 심지어는 강의 커리큘럼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창의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컨텐츠 생산과 관련된 그 시간과 또 제한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창작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예술적인 가치 하락이 많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 이 MS가 이제 GPT 3.5, 또 코덱스, 델 E2 이미지 생성하는 AI죠. 이것은 AI 모델을 이제 MS 클라우드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오픈 AI에 챗 GPT 기능도 곧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이 애저 기능이 더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게 되고, 또 이제 향후 MS가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챗 GPT가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챗 GPT 그 3 모델 공개 이후로 초거대 AI 기술의 가능성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주요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챗 GPT의 등장으로 이제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더 속도를 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전망이 있고, 그에 따라 이제 구글이 AI 프로그램 람다 기반으로 실험적인 대화형 AI 서비스인 바드를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MS사는 자사 검색 엔진 빙에다가 챗 GPT를 결합을 해서 AI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2021년부터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LG,
KT 등 일부 대기업들만이 지금 현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존 AI와의 차별과 또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부정적 영향 초래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편의성과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훈련 데이터의 한계라든지 또 정보의 어떤 편향성, 비윤리적 문제 같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이 챗 GPT의 공존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서 이 챗 GPT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챗 GPT보다 더 많이 아는 인간의 지식이 무엇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챗 GPT는 우리 인간이 잘 모르는 분야보다는 인간이 잘 아는 분야를 활용을 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기술 패권의 어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 AI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미흡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의 중심 역량인 AI 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 스타트업 업체의 체계적 육성과 또 일관성 있는 지원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이런 생성 AI 트렌드는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챗 GPT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